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역공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왕초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배워볼까 하는데요. 보통 초보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장벽과 의사소통의 문제, 또 무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마지막으로 컴퓨터가 미숙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이어의 문의를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아봅시다. 일단 이 알리바바 내에 자동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번역기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로그인을 하신 후에 내 알리바바에 가셔서 이 메시지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 번역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요, 이 우측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이 메시지 수신 언어를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자동 번역 기능 있죠. 요거를 ON으로 키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 바이어의 언어가 자동으로 번역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인터넷에서 구글 번역기를 검색을 해서 키세요. 그 다음에 이 바이어의 메시지를 복사한 후에 붙여넣기를 하시고 이 출발 언어에 언어 감지를 놓으시면요, 이 구글 번역기가 이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어떤 뜻인지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보고 싶으시겠지만요, 웬만하면 한국어보다는 영어로 번역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라는데요. 이 바이어와 제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제품과 관련된 전문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문 용어들을 가장 잘 번역하면서 오역을 줄일 수 있는 용어가 바로 영어입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로 번역을 해서 한번 읽으신 다음에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 한국어로 다시 번역을 해서 보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이어에게 답변을 할 때는 어떤 언어로 하면 좋을까요? 이 바이어가 만약에 러시아어로 문의를 보냈다면 우리가 러시아어로 답변을 해 주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영어가 아닌 기타 외국어를 할지라도 영어로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영어로 대화를 해야 제품과 관련된 전문 용어들에 대해서 오역이 가장 적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화장품 문의를 받았을 때 이 화장품 인증 서류에 어떤 성분이 문제가 돼서 바이어한테 문의를 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제조사 쪽에다 전달을 했더니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를 하셔서 해결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 원문 그대로 다시 전달해 드렸더니 그제서야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해를 혹시 못 하실까 봐서 번역기를 돌려서 전달을 해 드렸는데 오히려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바이어 입장에서도요, 이 바이어들이 사실 다 영어권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영어를 잘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바이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어에게도 나도 영어를 잘 못하고 나도 번역기를 쓰고 있으니까 너도 번역기를 써서 영어로 얘기를 해줘라.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해야 서로 오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시고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 전화가 오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당황을 합니다. 국제 전화입니다 하면서 전화가 막 울리면 이거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막 고민을 엄청나게 하다가 결국은 전화가 끊어지는 일이 다반사인데요. 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영어 울렁증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2009년, 2010년은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보급이 되던 시기였는데요. 제가 이때는 이제 바이어들이 전화를 하면 일단 받아서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메일로 좀 얘기를 해달라. Sorry, I cannot speak English, please. 이메일.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이메일 주소는 힘겹게 말하고 끊었는데요. 이때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한 미국 바이어가 생각이 나요. 제가 그때 이메일을 보내려고 하고 끊으려고 하니까 잠깐만 홀돈 하면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제가 들어봤는데요. 자기가 한국 판매자 여러 명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는 사람도 없었고 영어로 이만큼이라도 대답을 하는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고맙다고 막 바이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리바바를 통해서 제품을 팔다 보면 해외 전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전화가 자주 옵니다. 일주일에도 전화가 몇 통씩 오는데요. 전화는 왜 오는 걸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한국 판매자가 실존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일 거예요. 이 B2B 거래를 하다 보면 아무리 적어도 수백 불, 수천 불을 거래하게 되는데 이 바이어 입장에서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덜컥 그런 큰 돈을 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것도 어렵겠죠. 그래서 바이어들이 전화를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런 바이어들을 받지 않으면 바이어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이 회사가 과연 일을 제대로 하는 걸까? 이 회사 믿지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이 바이어의 전화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요새는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이 바이어들도 그냥 생으로 막 전화를 하기보다는 이런 왓츠앱이라는 메신저 어플을 이용해서 전화를 많이 합니다. 이 왓츠앱은 카카오톡과 사용 방법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도 있지만 뭐 보이스톡처럼 통화를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왓츠앱으로 전화가 오면요, 일단 끊고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미안하지만 영어를 잘 못하니 우리 대화로 얘기하자고 말이죠. 영어로 메시지로 대화할 때는 번역기를 활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한다 해도 거래를 하는 데는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앱으로 많이 사용을 하듯이 해외에서도 해외 바이어들이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이 있는데요. 바로 왓츠앱입니다. 이 왓츠앱은 비즈니스 용도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메신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왓츠앱만 잘 활용을 하셔도 바이어와 원활하게 대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왓츠앱을 검색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 다운이 완료되면 이 우측에 점 3개 모양을 누르시면 이 설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본인의 왓츠앱 QR코드를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뭐 회사 웹사이트라든지 알리바바 상세 페이지, 알리바바 미니 사이트 등에 포함시켜 놓으시면 이 바이어들이 알리바바 메신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왓츠앱으로 연락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알리바바에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 훨씬 대화가 빨리 되고 수월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주문 성사율이 높아지게 되고 하니까요. 꼭 여러분도 왓츠앱을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이 이미지는요, 저희 수강생분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분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이 바이어가 뭐 FOB와 CIF가 필요하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계세요.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요, 무역 용어를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모르는 내용을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바이어가 FOB를 물어봤는데 이 FOB가 뭔지 모르겠다면 일단 FOB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봅시다. 이 FOB는 프리온 보드의 약자로 가격 조건 중에서 본선 인도 조건을 말합니다. 이 선적비까지 포함된 제품의 가격을 물어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바이어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용어와 관련된 곳에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FOB라는 것은 제품 가격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이 제품 제조사에 연락을 하셔서 바이어가 FOB 가격을 물어보는데 혹시 아시냐 하고 물어보시고요. 만약에 제조사에서 답변을 해주면 다행이고 혹시 제조사에서 답변을 못 해주면 이 FOB 가격은 선적비, 한국까지 선적비가 포함된 것이니까 이 배송료 잖아요. 그래서 배송사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 배송사에 연락을 하셔서 바이어가 FOB 가격을 물어보는데 얼마라고 답변을 해줘야 될지 내가 모르겠다고 문의하면 이 배송사 쪽에서 이 선적까지 얼마나 드는지를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선적비하고 제품 가격을 더해서 바이어한테 알려주시면 그게 바로 FOB 가격입니다. 만약에 바이어가 이 제품의 HS 코드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일단 인터넷에 HS 코드를 검색하세요. 그럼 아마 상품 분류 코드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 상품 코드잖아요. 상품 코드니까 제조사한테 연락을 하셔서 아니 이 제품의 HS 코드가 혹시 뭔지 아세요? 하고 물어보시고요. 제조사 측에서 만약에 알려주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제조사에서 잘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 HS 코드는 통관할 때 필요한 번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해당 제품의 HS 코드를 잘 모르겠으니까 알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렇듯이 모르는 무역 용어와 관련된 곳에 문의를 하셔서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시면 됩니다. 제품 관련된 내용은 제품 제조사에, 배송 관련된 내용은 배송사에, 통관과 관련된 것은 관세사에 물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질문은요.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 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기가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통관 관련 문의라면 관세청보다는 관세사 사무실에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배송 관련 문의라면 뭐 코트라 같은 무역협회보다는 뭐 DHL이나 페덱스, 뭐 포워딩 업체 같은 곳에 하시고 세금 관련 문의는 국세청보다는 세무사 사무실에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기업들은요, 내가 거래를 할지 말지에 따라서 그들의 수익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답변을 해주고요.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시면 제가 운영하는 알리바바 무역공주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올리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B2B 판매가 도매 제조 기반이고 이게 결국은 수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무역 관련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 필요한 무역 지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시겠지만요. 일을 하다 보면 쓰는 말만 계속해서 쓰게 됩니다. 제가 실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무역 용어들은 뒤에서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교육해드리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실무하시는 데는 아마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이 오른쪽 이미지는요, 제가 이 운송사 분과 나눈 대화 내용인데요. 이분은 제가 책을 출간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다 알아들을 줄 알고 무역용어로 막 섞어가시면서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맨 마지막에 여기 답변한 걸 보면요, 제가 여기 용어 중에 아는 게 거의 없어요 라고 답변을 한 것이 보입니다. 저도 15년이 넘었지만 다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면요,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수출을 하는 것이 목표이지 우리가 관세사나 관세청, 해외 운송사에 취직할 게 아니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세무 지식을 공부를 하겠다고 세무사 자격증을 따진 않습니다. 만약에 세무 일에 도움이 필요하면 세무사 사무실에 일정의 기장료를 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낫고 효율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품을 수출하고 싶다고 해서 뭐 무역 관련 자격증을 따고 무역 관련된 뭐 심도 있는 공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실무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만 배우고 어려운 부분은 관세사와 운송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요, 제품에 대한 공부, 그리고 온라인 판매를 위한 공부, 예를 들어서 웹디자인이나 홈페이지 제작, 이런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품을 어떻게 해야 더 많이 팔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경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제 교육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수강을 하십니다. 수강생 분들 중에서는 60대, 70대 수강생 분들도 계신데요. 이 알리바바닷컴에 제품을 등록을 하고 또 바이어와 대화를 나누면 이 컴퓨터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내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 교육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교육을 진행해 보면요. 50대까지는 실습 교육을 해도 비교적 무리 없이 잘 따라오시는데요. 이제 60대 또 70대는 정말 개인차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60대이신데요. 저희 엄마는 알리바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안 돼요. 저희 엄마는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도 있으시고요. 인터넷 쇼핑도 자주 하십니다. 심지어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도 하십니다. 반면에 저희 아빠는 전혀 못 하십니다. 이렇듯이 교육도 진행해 보면 편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알리바바에 상품 리스팅을 하는 것이 다른 해외 쇼핑몰에 비해서 훨씬 더 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블로그나 카페 등에 글을 올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쉽게 하실 수 있다면 알리바바 리스팅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또 만약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보이스톡을 하고 사진 전송, 동영상 전송, 파일 전송 등을 하실 수 있다면 왓츠앱이나 알리바바 앱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방법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제가 뒤에서 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거지만 휴대폰으로 제품 찍어서 간단하게 편집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만약에 그 교육 수강하시고 하실 수 있으시면 충분히 알리바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이 교육 자료 보시면요, 솔직히 느낌이 좀 오시겠지만 저도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컴퓨터를 그렇게 잘 다루는 편은 아닙니다. 교육 자료 보면 흰 바탕에 글씨랑 이미지밖에 넣은 게 없죠. 이 정도라도 혼자 만드실 수 있다면 네이버 모두 정도 이용해서 무료 홈페이지까지는 제작을 하실 수 있어요. 뒤에서 방법 설명해 드릴 거고요. 우리가 거래를 위해서 꼭 만들어야 되는 무역 서류가 있습니다.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인데요. 양식은 제가 드릴 거고 수정을 해서 쓰시면 작성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려드린 내용이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60대, 70대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차라리 자녀분들, 조카, 친척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젊은 직원분들을 교육시켜서 맡기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요, 부모님이나 친척분들 사업하시는 거 도와드리려고 오시는 자녀 수강생분들, 조카 수강생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내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왕초보가 걱정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바이어와의 언어 장벽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또 번역기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또 무역 용어를 모를 때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또 컴퓨터 사용이 미숙할 때 대처하는 방법 설명해드렸습니다.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